안녕하세요, W로입니다. 오랜만에 무선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홀리랜드 라크 150 2채널 무선 마이크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보면서 항상 충전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은 부분이었었는데, 라크 150은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은 없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홀리랜드 라크 150을 2주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의 모든 소리는 라크 150으로 녹음했습니다. 제품 구성품은 사용 설명서와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우치에 윈드실드 2개, 라빌리어 마이크 2개와 여분의 폼팁 2개, USB A2C 충전 케이블, 핸드폰과 수신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3.5mm 케이블과 카메라에 연결하는 3.5mm 케이블, 그리고 충전 케이스 안에는 송신기 2개와 수신기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업체 기준으로 38만 5천원입니다. 우선 충전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을 받고 충전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꽤 묵직했는데요. 그 이유는 케이스가 송신기와 수신기를 보관하면서 충전하는 크래들 역할도 하지만 케이스 안에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어서 이 케이스 자체로 송신기와 수신기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전 케이스가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2.5회 충전할 수 있고요. 송신기와 수신기를 충전하는 부분에 자력도 있어서 케이스에 송신기와 수신기를 가져가면 이렇게 착하고 달라붙기도 합니다. 이 자력도 어느 정도 강해서 뒤집어도 송신기와 수신기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케이스는 후면에 있는 USB-C 단자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상태는 전면에 있는 LE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완충하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2채널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 케이스 양쪽에 송신기 2개가 들어있습니다. 송신기는 스펙상 20.5g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제 저울에서는 23g으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스펙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23g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크기도 제가 리뷰했던 여러 무선 마이크 중에서 가장 작았는데요. 손 위에 올려놓으면 이 정도 크기고 대략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해보면 이 카메라 섬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시중에 판매하는 무선 마이크 중에서 가장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게가 23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면에 있는 클립으로 오킷에 고정시켜도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확실히 작고 가벼운 부분이 이 제품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내장 마이크가 있고 옆에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3.5mm 단자도 있어요.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윈드실드는 3.5mm 단자에 꼽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꼽고 분리할 수도 있지만 고정하는 부분이 이어폰처럼 홈이 파져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고정력이 있는 편이라 사용하면서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라벨리어 마이크와 내장 마이크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스크린을 사용했을 때 유무에 따라서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라벨리어 마이크로 녹음 진행을 했고요. 내장 마이크로 한번 바꿔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라벨리어 마이크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같은 크기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음질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라벨리어 마이크로 바꿔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음질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윈드스크린 장착을 한 상태고요.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드스크린을 뺀 상태입니다. 전면에 있는 2개 LED를 통해서 배터리 잔량과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전원 온오프와 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버튼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촬영 중에 눌릴 수도 있거든요. 라크 150은 버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촬영 중에 버튼이 눌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충전을 위한 단자가 있고요. 완충까지 45분이 걸리고 최대 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는 충전 케이스에서 꺼내면 바로 전원이 켜지면서 페어링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에 넣으면 페어링이 끊기면서 전원도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신기 두 개를 사용할 때는 수신기 다이얼 앞에 있는 LED 색상으로 두 개의 마이크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대부분의 기능은 수신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상단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마이크 볼륨 조절을 0에서 2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한 번 누르면 뮤트, 꾹 누르면 녹음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 모드는 모노, 세이프 트랙, 폰 모드, 스테레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번에 세이프 트랙 모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와 비슷하게 녹음이 되기는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세이프 트랙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모노로 녹음된 샘플과 세이프 트랙으로 녹음된 샘플을 들려드릴게요. 참고로 오른쪽 초록색 막대가 오디오 볼륨을 표시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우선 모노로 녹음된 샘플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벨러 마이크와 내장 마이크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 스크린을 사용했을 때 유무에 따라서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세이프 트랙으로 녹음된 샘플이에요. 자, 이번에 세이프 트랙 모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와 비슷하게 녹음이 되기는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을 들려드렸는데요. 모노 같은 경우에는 좌우 볼륨이 같지만 세이프 트랙으로 녹음된 소리는 좌우 볼륨이 다른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세이프 트랙 모드로 녹음을 하면 설정되어 있는 마이크의 볼륨으로 1차 녹음을 하고 백업으로 6dB 정도 작은 볼륨으로 2차 녹음이 하나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녹음된 소리가 너무 크게 녹음된 경우에는 2차로 녹음된 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상태로 영상을 추출하게 되면 좌우 오디오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소리를 분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인스펙터에 보면 이렇게 스테레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듀얼 모노로 변경해주면 1차와 2차 녹음 파일을 분리시킬 수가 있고요. 다이얼로그 1이 1차, 다이얼로그 2가 2차로 녹음된 파일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두 개의 그래프의 볼륨이 조금 차이가 보이죠. 이 파일 중에 사용할 파일만 체크를 해두고 사용하지 않을 파일은 체크를 지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라크 150의 폰 모드를 활용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장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한 다음에 송신기에 있는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내장 마이크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신기에 있는 오디오 레벨을 조절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오디오 레벨이 움직이는 거 확인되실 텐데요. 이 오디오 레벨이 움직이는 폭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볼륨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신기에 송신기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모노로 녹음이 됩니다. 수신기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는 마이크 볼륨과 송신기, 수신기의 배터리 잔량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밝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도 좋았습니다. 수신기도 송신기와 동일하게 클립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하슈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카메라나 녹음기에 연결할 수 있는 3.5mm 단자와 왼쪽에는 전원 버튼과 녹음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촬영 중에 이 3.5mm 단자로 녹음 상황을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헤드폰을 사용했을 때는 노이즈가 크게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어폰을 사용하니까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어폰마다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 오른쪽에 작은 홈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를 핀으로 눌러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는 충전하는데 65분이 걸리고 완충 시 7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숨거리 테스트를 하려고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운동장입니다. 축구장이에요. 눈이 쌓여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축구장 맞고요. 지금 축구 골대 끝에서 저 반대편에 있는 축구 골대까지 수음거리를 테스트 해볼 거고요. 지금 축구 골대가 끝에서 끝까지니까 대략 한 100m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뒤로 걸어가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이 정도면 대략 거리가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카메라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계속 뒤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축구장 중간까지 온 상태인데요. 거리는 대략 한 5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메라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녹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마이크는 이 안쪽 주머니 앞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 더 가볼게요. 자, 이제 거의 축구장의 4분의 3 지점까지 왔습니다. 대략 한 7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거리에서 현재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이 잘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뒤로 가볼게요. 이 정도 거리면 대략 100m 정도 될 텐데요. 스펙상 100m까지 수신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홀리랜드 라크 150은 2.4G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벽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수신 거리가 많이 짧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면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장애물이 없어서 아마도 수신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태로 등을 돌리면 제 몸이 벽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끊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등을 돌리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지금은 등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고 제 목소리 잘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고요. 이제 중간중간 가면서 제 몸을 돌려서 벽을 만들어 놓고 수신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분의 3 지점 정도 됩니다. 대략 70m 내외 될 것 같은데요. 자, 등을 돌려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등을 돌린 상태고요.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 50m 정도 거리가 될 거고요. 또 등을 한번 돌려서 수신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등을 돌린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잘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25m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등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등지고 촬영하고 있고요. 카메라와 수신기 사이에는 제 몸이 벽으로 아마 작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볼게요. 자, 카메라로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등을 돌려볼게요. 25m 내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는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홀리랜드 라크 150 듀얼 마이크를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무선 마이크 중에서 음질이 가장 좋았던 점도 만족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점은 바로 충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마다 송신기와 수신기를 각각 충전하려면 이런 문어발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각각 케이블을 충전하는 게 상당히 귀찮았었는데, 이렇게 충전 케이스에 넣고 케이스만 충전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외부 촬영할 때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 케이스에 넣어서 바로 충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